여기서 14년 동안 국제연안정화의 우리나라 한국 코디네이터로서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의 경험들을 저는 좀 일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그런 부분 공감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션 소개 잠깐 하고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시민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난주에 마쳤던 국제 플라스틱 협약 문제,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내용 준비했습니다. 오션은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 비영리 독립연구소예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나오는 그 연구 프로젝트 경쟁해서 저희가 따서 그걸 가지고 연구원들의 인건비나 운영비를 사용하고, 기업의 기부금들은 여러분들과 같이 그 연안정화 활동하는 단체들 지원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션은 Our Sea of East Asia Network이라고 해서 OSEAN 약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아시아 문제를 중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아시아 태평양까지 저희 활동이 확산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해양 쓰레기만 집중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서 문제 해결 중심의 융합 연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민과학이에요. 오션의 조직부는 넘어가고요. 저희 그 오션은 국제 인증 2번 받았는데 유엔 환경 계획에서 이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정부 간 협상위원회의 목적으로 저희가 참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연구 프로젝트와 많은 논문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서태평양이나 에이펙 국가들에까지 저희 연구 범위가 좀 넓게 형성이 되고 있고, 배워서 남주는 지식 나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세미나를 하고 세미나의 결과를 저희 뉴스레터에 요약해가지고 다 나누고 녹화 영상 공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빅데이터 AI 연구가 좀 확산이 됐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와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35개의 국내외 시민단체들에게 저희들에 대해서 좀 평가를 받아봤습니다. 여기 객관적으로 한국사회가치평가라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객관적 평가를 받아봤는데, 오션에 대한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9.2점이었고요. 오션이 응답 조직에 미치는 영향도 8.5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뢰를 가지고 한 번 하면 또 영원 계속하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와 시민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해양 쓰레기는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14번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14번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14.1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25년까지 해양 쓰레기와 영양염류를 포함해서 해양 오염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이 목표가 세워졌는데, 그러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은 어떤 수준을 말할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부유 쓰레기의 밀도, 부피당 또는 제곱미터당 쓰레기의 개수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자라고 이 UNEP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이외에 해안 쓰레기의 제곱미터당 쓰레기 개수 또는 미터당 쓰레기 개수를 가지고 그 지표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연구들이 제안을 하고 있고요. 저도 제 연구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이제 사례를 보시게 되면, 유럽의 전체 그 해안에 100m당 쓰레기를 2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소를 하신 해안에서는 100m당 쓰레기가 몇 개 정도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20개보다는 훨씬 많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그 청소활동을 하셨을 텐데, 유럽은 좀 깨끗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어쨌든 그래도 유럽에서도 85%는 20개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20개 이하로 낮추자는 것이 유럽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한 이 데이터가 시민과학 데이터예요. 소수의 전문가들이 얻은 그런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과학자나 시민과학 데이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그림을 가지고 항상 강의를 합니다. 해양
쓰레기 분야에 있어서 이 시민과학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자체는 좀 전문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설계를 해야 합니다. 저희 오션처럼 이 전문 과학자들이 이걸 설계를 하고 이것을 시민과학자들에게 소개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시민과학자들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다시 전문과학자들에게 제공하고, 시민과학자들은 그 본인의 경험과 결과를 사회매체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넓게 확산을 하죠. 그리고 저희는 과학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논문으로 내거나 보고서로 내거나 또는 저렇게 의사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확산시킨 그런 그 내용들이 일반 대중을 통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이 바로 이제 시민과학자의 역할도 일부 하고 계시고, 저희 오션은 이제 과학자와 시민과학자의 어떤 융합된 형태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활동했던 바다스담 활동은 이 바닥에 있는 이 쓰레기를 직접 치우는 그런 활동들을 하셨는데, 해양 쓰레기는 문제가 뭐냐면 쓰레기를 치웠는데 다음날 가면 또 들어와 있고, 어떤 때는 많이 있던 게 가만히 놔두면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쓰레기를 이리저리 움직여주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사실 끝이 없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어서 항상 해양 쓰레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저거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 수도꼭지가 한 개가 아니고 다양해요. 그리고 크기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저 수도꼭지 중에 어떤 게 중요할까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수도꼭지를 잠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페트병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폐허브가 또 중요한 발생 원인이에요. 그래서 오션에서는 그 사이에 이 폐허브, 특히 스티로폼 부표를 중심으로 그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페트병에 관심 가지고 쓰레기 청소할 때 저희는 어떻게 하면 스티로폼 부표를 사용량을 줄이고 근본적으로 바다에서 걷어낼 것인가를 이제 연구하고 그걸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과학도 예방적인 것이 있고 대처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시민과학은 제가 아까 얘기한 국제안전정화 행사 2001년부터 했던 이 행사에서는 발생 원인을 찾아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게 미션이에요. 그래서 쓰레기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은 어디에서 왔는지를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제가 이 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럼 무엇을 해야지만 이 원인을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저와 이정민 소장님이 개발을 하고 정부를 설득해서 16년 동안 이거를 완전적으로 진행을 시켰죠. 그런데 그제 개업을 선언한 이분이 이 예산을 싹 깎아서 16년 동안 진행된 사업이 딱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초 통계가 이제 사라져버리고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저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모범 사례입니다. 아쉽게도 지금 이게 중단이 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이 모니터링을 한 16년, 저는 또 23년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안에 있는 쓰레기가 대략 많은 것들이 항상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예방 활동을 집중시켰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계속 이런 걸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러면 정부가 안 하면 나라가 안 하면 나라도 한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 오션에서 그냥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이 오션 열리 캠페인이라는 걸 개발했는데, 이것은 지금 플라스틱 협약과 관련된 이 전체적인 그 동향과 맞물려서 우리가 이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캠페인을 기획을 하게 됐고요. 모니터링 결과와 저희 자체 연구를 통해서 10가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스티로폼 부표에 저희들이 경험했던 성공 사례를 이용해서 다른 10가지에 집중을 해서 쓰레기를 현재 10가지를 한 가지로, 그리고 지금의 오염도 수준을 10분의 1로, 그리고 열일하자는 의미를 담아서 열일 캠페인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는 10가지 쓰레기 중에 5가지는 육상기인이고 또 5가지는 해상기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당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봤던 것들일 거예요. 아마 이게 전국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0개의 쓰레기가 그러면 100m에는 몇 개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23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세요? 237개보다는 더 많은 곳에서 활동을 하셨죠? 이제 237개가 있는 곳은 보통 저희가 모니터링 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 훨씬 많은 곳에서 했을 텐데, 목표는 237개를 10분의 1인 24개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트병하고 뚜껑 같은 경우에는 60개 정도 평균 분포하는데 전체 쓰레기의 한 25%를 차지하죠. 그래서 이제 수단 활동하실 때 보면은 페트병, 뚜껑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이것을 6개로 줄이는 활동들에 뭐가 있을까? 저희는 이 활동을 통해서 이것을 문제를 일으키는 이해 당사자를 먼저 매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가장 힘이 센 기업, 정부, 관련 그 당국, 소비자 다 포함해가지고 이해 당사자 매핑을 하고, 그 이해 당사자별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전략과 사업 또는 실천 활동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병행을 해서 10분의 1로 줄이려는 노력을 같이 해주는 것이 이 오션의 열린 캠페인의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미 바다로 들어간 거는 바닷가로 이제 버려진 것은 또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것을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시민과학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 이것이 바다 기사단입니다. 이것은 2021년부터 해서 지금 3년 반 됐습니다. 3차원 디지털 시민과학이고요. 아주 혁신적인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이런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이 공간별로 순서대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의 분야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일단 육지에서 바닷가까지 가지 않아도 어디에 쓰레기가 많은지 우리가 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그걸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가면 쓰레기가 이제 강과 하천을 따라서 바닷가로 쓰레기가 이제 당도하게 되죠. 바닷가에 가서는 육지에서는 어건나이츠가 출동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파악하고, 바닷가로 가면 테라나이츠가 나가서 쓰레기가 많은 걸 부피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이 가지 못하는 해변에는 드론을 띄워서 스카이나이츠가 드론으로 조사를 해서 쓰레기가 어디가 많은지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다 밑으로 이제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이버들이 아쿠아나이츠가 돼서 수중 카메라를 이용해서 피해를 기록합니다. 이 모든 활동들을 오션 클라우드라고 하는 플랫폼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저희가 스마트폰 앱으로 입력할 수 있게 해놨는데, 대부그루라는 전문 회사에서 이걸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걸 운영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데이터가 그럼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보여드릴 건데, 이것은 시간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9년에 국제학술지 논문으로 나온 방법인데, 이 바닷가의 쓰레기를 부피를 측정해서 빨간 정도가 진하고 동그라미가 큰 곳이 오염이 심한 곳이어서 저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했을 때 적은 예산으로 많은 쓰레기를 수거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단체도 뿐만 아니라 지자체들이 저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쓸 수가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걸 이제 테라나이츠에 반영을 했고, 아쿠아나이츠는 기록들을 저희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제 곧 논문이 나오는데, 자망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서 저희가 자망 어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 묻고 문제점에 대해서 묻는 그런 추가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어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쿠아나이츠 데이터는 피해를 많이 주는 쓰레기 종류, 그리고 피해를 많이 입는 생물들이 어떤 생물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스카이나이츠 데이터의 경우에는 드론의 데이터를, 드론 이미지를 저렇게 합성을 해서 저 그림을 나타내고, 저 그림 자체를 면적으로 보고 저 면적 중에 쓰레기로 덮여있는 면적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8.8% 정도 덮여있는 곳인데, 만약에 20% 이상 덮여있는 곳은 모두 우선순위를 두어서 청소를 한다라는 전략을 우리가 세우게 되면 좀 쉽게 효과적으로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카이나이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또 다른 방법인데요. 이제 AI 기술을 써서 어떻게 식별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으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고 저희 모델로 돌리게 되면 자동으로
어떤 쓰레기가 몇 개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의 쓰레기 100m 안에서 스티로폼 부표가 몇 개인지를 찾아내면 아까 말씀드린 100m당 우리가 237개보다 더 낮은 수준인지 높은 수준인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소하기 전과 청소하기 후에 이걸 촬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청소하기 전에는 지금 얼마나 오염이 많은데였는데 청소하고 나니까 이만큼 줄였다. 숫자로 알 수가 있겠죠. 이거는 저희가 그 딥러닝을 시켰는데 총 10가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연례 캠페인 10가지 항목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만 식별합니다. 예. 다른 걸 식별하지 못해요. 최근에 나온 거 어번나이츠 도심에서 할 수 있는 사람 활동인데 스마트폰에 지금 안드로이드 폰에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번나이츠 AI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 안드로이드 폰에서 이 앱을 다운받으실 수 있고 이걸 이용해서 사진을 딱 찍으면 사진 속에 저 쓰레기의 종류를 구분하는데 저 쓰레기는 아까 말씀드린 10개 중에서 육상기인 쓰레기 5개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찍어도 특별할 수 있게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핫스팟 가장 오염 심한 곳을 먼저 찾아서 그걸 중심으로 먼저 치우고 특히 배수구 중심으로 치우게 되면 바다로 들어가는 쓰레기를 육지에서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에 더해서 저희가 열릴 바다 청소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또 올해 5월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 좀 보겠습니다. 저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국제연안정화 행사를 조금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국제연안정화는 초창기에 한 60개 정도 쓰레기를 조사를 했고 종이 카드에다 조사를 하다가 이제 앱으로 넘어가서 클린스웰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그건 이제 미국에서 개발을 해서 전 세계 공통으로 쓰는 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기에 좀 좋지가 않고 활용하기가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열릴 바다 청소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다기사단 안에 열릴 바다 청소라는 활동에 참여를 하시면 한 번에 청소를 할 때 이게 한 번 청소한 거고 2시간 동안 청소한 그런 기록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금 여기 보시면 조사한 해안선의 길이가 10m예요. 그래서 청소한 길이는 300m인데 실제 조사한 길이는 10m입니다. 그럼 10m 안에 아까 그 10개만 먼저 조사를 하는 거예요. 10개를 조사했더니 몇 개가 이렇게 나오죠? 스티로폼 부표 76개, 그 다음에 페트병 32개 나왔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283개여서 저걸 전부 합하면 436개가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개수가 나오는데 이건 물론 지금은 세워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10m 조사하는 거예요. 10m에 436개가 나왔고 10가지만 뽑았을 때는 150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아까 저희가 제시한 전국 모니터링 지역의 평균 237개에 비해서 한 몇 배입니까? 계산이 안 되면 많이 높죠. 200 몇 개였는데 여기는 10m니까 10을 곱해서 1,500개가 나온 거니까 7배 정도? 7배 정도는 많이 나오는 곳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는 얼마나 오염이 심했던 곳인가, 우리는 얼마나 이 오염이 심한 곳을 깨끗하게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스티로폼표가 많았는데 그럼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스티로폼표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정부의 정책은 뭐가 있고 그런 그 문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페트병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디자인을 바꿔야 돼? 아니면은 지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페트병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시민 운동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추가 활동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당신의 헌신으로 바다가 깨끗해졌다는 인증샷도 찍고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의 ESG 연계한 활동의 사례로서 어떤 이제 다른 기업의 사례인데 이곳은 실미도였습니다. 실미도였는데 일반 평균에 비해서 식품 포장 비닐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게 평균보다 18배나 많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치우게 되면 바다로 들어갔을 때 저렇게 해양 생물에게 입힐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가 있다는 의미를 얻게 되죠. 그럼 봉사자들은 자기가 하는 활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들이 수치화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이제 설문을 통해서 측정을 해보셨던데 저희는 이것을 이제 숫자로, X로, 금액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최근에 새로 개발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안정화 또는 열릴 바다 청소를 통해서 청소를 했을 때 우리는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미세플라스틱 예방 효과가 나거나 야생동물 보호의 측면에서 보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계산으로, 수치로 저희들이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계산하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앱을 이용해서 기록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기업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수치를 내서 여러분의 활동의 효과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그 파란 그 선이 급격히 떨어지죠. 저게 뭐냐면 스티로폼 부표입니다. 오션이 열심히 한 거. 그런데 좀 증가하는 게 있어요. 저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좀 증가하죠. 증가하거나 비슷하죠. 오션이 열심히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진행을 하는 어떤 활동에 효과를 판단하려면 이런 수치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새 이런 말을 씁니다. 한 번의 청소에 10배의 가치를 더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데이터 수집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런 활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한 가지 이유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한 2003년 정도에 일본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일본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했는데 일본의 단체는 저희보다 한 10년 정도 이상 오랫동안 이 활동을 했었어요. 연안정화, 국제연안정화 행사를 10년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코디네이터한테 당신이 10년 동안 이 일을 했는데 실제로 당신들의 그 노력으로 인해서 그 일본 바닷가가 좀 깨끗해졌다고 느끼십니까?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럼 나도 이 일을 계속 하게 되면은 10년 동안 일을 해도 내가 한 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모르는 상태가 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23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어떤 건 효과가 부족해서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잘못된 사례. 태평양에 쓰레기 섬이 있다고 하면서 그 수백억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재단을 설립하고 실제 태평양에 가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오션 클린업이라고 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그 보얀 슬래시라고 하는 유명 인사가 이제 설립한 곳인데요. 이게 지금 태평양 쓰레기 섬이 있다고 하는 곳의 사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섬처럼 이렇게 있거나 뭔가 육지처럼 펼쳐져 있어서 사람이 거기에 그 배를 대고 설 수도 있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세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낸 보고서를 보면 2021년에 여기에 배를 가지고 가서 38kg을 수거하고 왔어요. 태평양에 가서. 그리고 더 늘어나서 2023년에 4번 나가고서 346kg을 수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거한 양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많이 수거하시죠? 여러분들이 수거를 안 하면 그게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태평양으로 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태평양까지 가서 346kg을 어마어마한 돈을 써서 수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저기는 미세 플라스틱 지대여서 우리들이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의미를 빠르게 짚어보겠는데요. 해양 쓰레기 문제가 60년대부터 이제 논문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제 태평양 쓰레기 섬이 아니고 미세 플라스틱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것이
미세 플라스틱에서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플라스틱 문제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재활용 우리는 속고 있었어, 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대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라는 것들을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도꼭지를 잠가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고, 저는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2022년에 UNEP의 보고서에 딱 표지에 이게 실렸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죠. 저 생산을 막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산된 이후에는 아무리 우리가 그걸 잘 처리하려고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2년 사이에 플라스틱 협약의 초안을 만들어서 이 오염을 종식시키는 강력한 국제 협약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는데 5번에 걸쳐서 협상을 했는데 지난주에 끝났잖아요. 결국은 쟁점이 된 것은 생산 감축을 넣느냐 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178개국이 참여를 했고, 외교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표단이 나갔고,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풀뿌리 연대라는 이름으로 저희와 그린피스나 또 노동환경사회연구소 같은 그런 곳들이 참여를 해서 거리 행진이나 기자회견이나 데일리 브리핑을 저기 노란색으로 요약해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실제 그 협상장에 저희 연구원들이, 국제연구팀들이 들어가서 참관자로서 그 회의록을 작성하고 어떤 동향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실시간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 5번의 행사 중에 4번 참여를 해서 이 동향들을 또 저희 뉴스를 통해서 소개도 했는데요. 인스타그램에 다 있으니까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세요. 실제 로비스트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이 참석을 했고요.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는 나라는 되게 굉장히 많은데 소수의 그 산유국 중심의 나라들이 반대를 강력하게 하는 바람에 이게 무산이 돼서 지금 5.2, INC 5가 마무리였었는데 끝내지 못하고 INC 5.2를 다시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쟁점은 플라스틱의 생산을 규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제품이나 우려스러운 화학 물질을 규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 3가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협약 국제 정부간 협상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저희는 이제 이렇게 부스를 운영하고 세미나를 통해서 오늘 얘기한 연안 정화와 시민과학의 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 협약에 대비해서 와달품이라는 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지금이 골든타임 플라스틱 오염을 멈추자라고 하는 요약된 보고서를 발간을 했어요. 그래서 저 QR 지금 받으실 수 없더라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요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25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것만 보시면 이 플라스틱 협약의 전개 과정에 대한, 그리고 해양 분야에서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될 내용을 요약해놨으니까 이걸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그거의 본 보고서, 풀로 된 풀 보고서인데 120페이지 정도 됩니다. 여기에 상세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보고서 2개를 다운받으셔서 이 플라스틱 전개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디서 먹어본 건데? 먹어본 맛인데? 오씨, 또 없어요? 나야 플라스틱. 플라스틱 협약 그 정부간 협상회는 5차를 앞두고 만든 건데 한 번 더 뒤에 조금 고쳐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환경재단하고도 같이 해주시고 모션과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좀 시민이 만들어낸 시민